안녕하세요. 이시계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이랑 얘기할 때 궁금한 거 많죠? 그럴 때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의 유형 또는 의문문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 의문사라는 부분은 총 12개의 패턴이 있는데 첫 시간에는 패턴 1에서 패턴 6까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무엇 또는 무슨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 the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나 누구라는 의미를 가지는 I, 어느, 어떤, 즉 now라는 표현이고요. 또는 thế nào, như thế nao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어때, 어때요 또는 어떻게 이런 의미를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đâu 이나 ở đâu,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 라는 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요. 언제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은 베트남어에 키나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패턴 6까지 배우니까 키나까지 또는 응용 패턴에서 또 다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Z라는 표현인데요. 발음은 Z입니다. Z 발음이죠. 자, 그러면은 무슨하고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무슨, 언제 무엇일까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요. 일단 La Z라는 구조가 있어요. La Z. 라는 베트남어에서 이다의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다, 이다. 이다는 한국어에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 라지, 즉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때 상대방한테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쵸? 그러면은 무엇? 바로 Z입니다. 여기. 자, 두 번째 구조, 명사 플러스 Z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명사 플러스 무슨이죠. 무엇이 아니라 무슨, 한국어에서 무슨이면 여기에 Z는 무슨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는 무슨 책, 무슨 공부 이런 무슨 음식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때 무슨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베트남어는 반대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Z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Z의 의미는 바로 무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동사 플러스 Z입니다. 똑같은 구조하고 똑같은 어순인데 품사는 달라요. 동사 플러스 Z면은 이것을, 그쵸? 이것을 무엇을 한다. 거기에 동작을 작동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때 바로 여기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요. 근데 베트남어는 반대죠. 마지막은 명사 플러스 Z하고 플러스 형용사. 이거는 설명할 때 조금 어려울 때요. 근데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온 패턴 연습은 각각 아까 우리가 봤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sách gì, sách gì, sách Z라고 하시면 책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래서 여기는 명사죠. 명사 플러스 Z면 여기는 무슨이라는 뜻이죠. 책하고 무슨, 즉 무슨 책이라는 질문이겠죠. 무슨 책, 무슨 책. 물론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상대방의 누군지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할 표현이 생기겠지만 여기는 초급이고 처음으로 배우는 패턴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섹시, 책을 보고 무슨 책인지 궁금해요. 그때
그 책을 가리키면서 상대방한테 sexy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ăn gì, ăn gì. 안은 베트남어에서 먹다라는 뜻입니다. 먹다. 그러면 여기 동사 플러스 z겠죠? 동사 플러스 z, 그때 z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다. 무엇을 먹어요? 무엇을 먹니? 또는 경우에 따라서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때 ăn zi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먹을까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chị 하고 ăn zi가 나와요. ăn zi는 의미 해석했죠. 무엇을 먹어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가. 근데 여기 주어가 나와요. chị. 기억나시죠? 바로 상대방이 여자이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내가 그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경우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드시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드셔요? 무엇을 드실래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한국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의 구조는요. cái gì đẹp 입니다. cái gì đẹp. 여기는 명사 플러스 z하고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에 명사는 의존 명사예요. 물론 다른 일반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먼저 의존 명사인데요. guy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것하고 플러스 무슨 플러스 여기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z는 무슨으로 해석할 수 있죠. 플러스 예쁘다.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이니까 예뻐요? 요 정도 되겠죠? 무슨 것이 예뻐요? 즉 무엇이 예뻐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베트남어에서 그냥 무엇이 예뻐요? 뭐가 예뻐요? 이렇게 z만 쓰지 않아요. 베트남어에서.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의존 명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치에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guy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 안 좋아해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뭐 psyche라든가 다른 명사,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다른 명사를 쓰셔도 돼요. sexy, 랩 이렇게 무슨 책이 예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요. 자, 다음으로는 회화 연습해 볼게요. Anh ăn gì? Anh ăn gì? 아까 chị ăn gì 나왔죠? 근데 여기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상대방이 달라요. 아까 상대방은 여자이고 여자인데 여기는 남자예요. 남자이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오빠나 형이라는 사람이죠. Anh ăn gì? 무엇을 드세요? 무엇을 드실래요? 이런 의미죠. 문자 많이 들어보셨죠? 문자라는 음식이에요. 베트남어 발음은 문자입니다. 자, 문자예요. 문자요. 문자 là gì?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문자라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때 질문하죠. 아까 là gì?라는 구조가 나왔죠. 그 앞에 뭐예요? 뭐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주어도 나와요. 이것만 쓰셔도 돼요. 자, là gì? 뭐예요? 그게 무엇이니? 그죠? 무엇이다. 그쵸? 무엇이니? 근데 주어가 나와요. 그때 문자, là gì? 문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 món ăn Việt Nam. món ăn Việt Nam. 베트남이죠. 베트남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món ăn 음식이에요. 음식. món ăn Việt Nam.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gì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자, là gì 뭐예요? 무엇이에요? 또는 ăn gì 플러스 동사이면은 무엇을 해요? 무엇을 먹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 패턴에서요. 동사 플러스 명사 gì 그쵸? 하고 아까는 명사 z나 동사 z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연습했죠. 여기는 좀 더 문장을 확장했어요. 동사 플러스 z인데 무엇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무엇.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그 사이에 동사하고 z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ăn zi처럼 무엇을
먹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안 하고 무슨 음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사이에 음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젠 đọc sách gì? đọc sách gì? sách gì 나와 있었죠. 무슨 책? 무슨 책? 자, 이제 đọc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읽다라는 뜻이에요. 읽다, 읽다. 무슨 책을 읽어요? 무슨 책을 읽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젠 주어를 더 넣고 싶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친구가 아니라 좀 더 뭐 형이나 언니, 누나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 아니면 좀 더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주어가 나와 있어요. 안 그러면 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어를 넣어봤습니다. 주어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bạn đọc sách gì? bạn đọc sách gì? 당신, 그 지금의 상대방은 친구라는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bạn đọc sách gì? 당신은 무슨 책을 읽어요? 이 정도 되겠지만 bạn 대신에 뭐 지나 누나, 언니 또는 형, 오빠, anh 또는 뭐 chú, 아저씨, 삼촌 등등 다른 표현으로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패턴, I라고 합니다. I. 자, 누구나 누가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요. 한국어에서 언제 누가, 언제는 누구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베트남 사람은 I라는 표현 한마디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구조를 보실 때 뭐 구조 위치에 따라서 한국말로 해석할 때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만 여기 베트남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I là 뭐뭐 I là 자, 라는 이다예요. 이다, 저. 근데 여기는 그냥 이다도 사실은 동사로 보이지 않지만 동사의 위치, 동사 한 문장에서 동사의 위치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때 누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반대로 뭐뭐 라 아이 그때 동사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어랑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때 뭐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장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요. 자,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I. 아까 라는 동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냥 위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I 나올 때 이때 I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I 하고 동사나 형용사. 자, 그러면은 누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더 복잡하게 언제나 누가 말고 그냥 I라는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I là Minho. I là Minho. 자, 여기 앞에 나오죠. I 누가 라이다 민호 씨죠. 민호라는 사람. 누가 민호예요. 누가 민호 씨예요. 누가 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호란 이 위치에 뭐 다른 명칭이나 다른 직급을 넣으셔도 됩니다. 누가 사장님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thầy Ly là ai? thầy Ly là ai? 이 선생님, 자, 선생님인데 남자 선생님이죠. 남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they라고 합니다. 여자 선생님이면 뭐라고 하죠? 꼬라고 하죠. 여기 이 선생님, 남자 선생님입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선생님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Anh gặp ai? Anh gặp ai?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만나다, 만난다는 뜻을 가진 gap이라는 표현입니다. gap, 만나다. 그리고 여기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넣었어요. anh,
오빠나 형 같은 사람한테 질문할 때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anh 당신은, 형은, 오빠는 gặp ai, 누구를 만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I đi Việt Nam, I đi Việt Nam. I, 누가, 그쵸? 맨 앞에 나오면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베트남에 가니 이렇게 될 거죠. 자, I đẹp, I đẹp. 여기는 I 하고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đẹp, 예쁘다. 그러면 누가 예쁘니? 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사나 형용사 바로 앞에 그리고 문장 앞에 나오면 누가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라나 동사 뒤에 나오면 그리고 문장 좀 뒤에 나오면 그때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회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Anh tìm ai? Anh tìm ai? 자, 이젠 gặp 대신에 tìm 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누구를 찾으시니? 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를 찾으세요? I là Hoa. I là Hoa. 아까 I là Minho 나왔죠?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자, 화라는 사람이 그쵸? 화라는 사람. 누가 화씨예요? 누가 화씨예요? tôi là Hoa. 제가 화예요. tôi là Hoa. 이 구조 주어 하고 là 이다 하고 이름이나 직업 뭐 등등 명사가 나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잡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됐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짜우치 여자 이름이거든요. 화 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응용 패턴에서 동사 플러스 쩌아이라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누구에게 이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gửi cho ai, gửi cho ai. 여기 cho ai 누구에게 누구한테라는 뜻이죠. 플러스 동사 gửi 보내다. 자, 물건을 보내거나 어떤 이메일, 문자 같은 것을 보낼 때 gử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누구한테 보내요? 그쵸? chuyển cho ai, chuyển cho ai. chuyển 은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전하다, 전달하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자, 여기 누구한테, 누구에게 전달해요. 자,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전달하면 될까요? 이렇게 chuyển cho ai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now입니다. now. 되게 유의하셔야 될 패턴입니다. 어느나 어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일 때 이렇게 어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사람, 그쵸? 어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어떤 사람이 그때 now 사용하면 그때 뭐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뭐 품성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아니면 어떤 물건,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건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즉 now라는 표현입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명사 플러스 now. 그쵸? 명사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떤, 어느, 그쵸? 그래서 한국어에서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어떤이나 어느 앞에 있죠. 사람 앞에, 명사 앞에 나오는데 베트남어에서는 명사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라가 나와 있어요. 이다. 무엇이, 뭐 어떤, 어느 하고 명사, 그 이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 동사하고 단위 명사 now. 자, 그러면은 어떤 여기 원래는 명사 나온다고 하죠. 나온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먹니? 무엇을 입니? 그렇죠. 뭐 어떤이나 어느 책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과 같은 구조인데요. 근데 책 대신에 단위 명사가 있어요. 단위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좀 특별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người nào, người nào. 아까 now, 어떤이나 어느, 그리고 앞에 나오는 말은 명사이고요. người,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어느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성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돼요. là cái nào. 이 구조는 동사 플러스 단위 명사하고 now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là 여기에 특별하게 동사 la가 나와 있어요. 이다. guy는 단위 명사예요. 의존 명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 개, 두 개 단위 명사 부분에서 이미 이 표현이 나와 있죠. 개라는 뜻입니다. 한 개, 두 개의 단위 명사 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인데요. 이때 어느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Em xem phim nào? Em xem phim nào? 여기는 동사예요. 동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겠죠. 동사 뒤에 나오니까 목적어예요. 하고 now. 어느 영화,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어느 영화를 보니? 이렇게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회화로 넘어갈게요. Em học trường nào? Em học trường nào? 자, 상대방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Em học trường nào? 어느 학교, 그쵸? 에서 공부하니? 그때는 에서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당신은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니?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때 에서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상대방이 다 대답했어요. 여기 now 의문사니까 대답할 때 의문사 위치에 답변 넣어주시면 돼요. Em học trường. 자,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em 똑같은데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화, 저는 이화 학교에서 공부한다 라는 뜻입니다. Anh làm ở công ty nào? 자,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어요. anh, 상대방은 지금 a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Anh làm ở công ty nào? 당신은, 오빠나 형은 어느, 그쵸? 회사에서 일하니? 그때에서 나와 있는 이유는 học trường 은 항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học ở trường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지만 자, 보통은 베트남 사람들은 습관대로 이렇게 học trường nào 이렇게만 쓰죠. làm công ty nào 쓰셔도 돼요. 사실은 여기 생략하셔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굳이 넣고 싶다고 하시면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어는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Anh làm ở công ty.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질문이랑 똑같은데 now라는 위치에 답변 넣었어요. CJ라는 회사에서 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응용 패턴에서는요. Now cũng được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조금 now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 패턴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의미적으로. 근데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어떤 것도 괜찮다, 좋다, 아무데나 아니면 누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hỗ nào cũng được. chỗ nào cũng được. 명사죠. chỗ 는 곳, 장소를 말하는 그 곳이에요.
해서면 여기는 아무데나, 그쵸? 아무데나 괜찮다. 아무데나 이렇게 이 정도 되겠습니다. Cái nào cũng được. Kai는 뭐죠? 것이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것, 아무거나라고 되겠죠? 근데 ai cũng được.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괜찮다. 누구나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ai cũng được. 누구나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now 빠져요. 왜냐하면 I 자체도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사 두 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 now cũng được 안 쓰고 I cũng duk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해요. 다음으로는 어때나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진 thế nào 아니면 như thế nào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때나 어때요 라고 할 때 그 명사, 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성격, 품질 뭐 등등 어떤 상태에 대해서 궁금할 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를 사용하면 어떻게 플러스 동사 이런 구조가 보통 나와 있어요. 그때는 방법이나 뭐 방식 같은 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 자체는 달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플러스 thế nào, như thế nào 쓰셔도 되긴 하지만 thế now만 쓰셔도 돼요. 보통은 말할 때 좀 더 빨리 말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명사 플러스 thế now이면 그때 여기는 어때요? 어때 정도 됐겠죠? 어떻다. 그런데 동사 플러스 thế now는 như thế now는 동사 한국어에서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요? 똑같은데 베트남어에서는 어순만 달라져요. 그때는 품사는 어떻게, 그렇죠? 달라요. 여기에 나온 품사에 따라서 의미도 조금 달라져요. 자,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tiếng Việt thế nào? tiếng Việt thế nào? 명사죠. tiếng Việt, 베트남 뭐 그렇죠. tiếng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소리라는 의미도 있고 베트남에서 Viet만 써요.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트남어는 어때요? 베트남어가 어때요? 이렇게 질문할 때 thế no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như thế nào 쓰셔도 돼요. 자, 근데 기니까 뭐 말할 때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좀 짧게 thế now라고 하시면 돼요. Anh ấy như thế nào? Anh ấy như thế nào? 이제 사람이 나왔어요. anh ấy 그 사람이죠. 그는 어때요? 그는 어때요? 성격이나 뭐 어떤 외모 등등 성질 상태 등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ăn như thế nào? ăn như thế nào?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동사가 나와 있으면 ăn 먹다. 그러면 여기는 방법이나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으로 어떤 도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구로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방법이나 방식 이렇게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자, đi thế nào, đi như thế nào 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như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đi như thế nào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화 연습에서요. phở thế nào, phở thế nào, phở 쌀국수죠. 쌀국수. phở 쌀국수는 어때요? 저 많이 들어봤지만 들어봤는데 먹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때요? rất ngon, rất ngon. 매우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고요. rất 그리고 ngon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맛있다. 아주 맛있어요. 이거 빈도 부사, 뭐 정도 부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는 정도 부사고요. 뒤에 나온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것입니다. món này ăn như thế nào?
món này ăn như thế nào? 이 음식 배우셨죠? 지시대명사 이 음식 món này ăn như thế nào? 동사죠. 먹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자, ăn như thế này. 물론 이거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뭐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ăn như thế này 이렇게요. như thế này, như thế này 이렇게. như thế 나이는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요. 이런 상황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식당에 갔어요. 그때 나는 다른 음식을 시켰지만 상대방은 쌀국수 시켰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저 쌀국수는 어때? 라고 궁금하죠. 네, 상대방은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아주 특이하고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시켰는데 어떻게 먹을지 몰라요. 그때 방법을 물어봤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như thế nào 하고 thế nào 대신에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làm sao. 자, làm sao. 사람들이 실제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làm sao입니다. 그런데 주 패턴에 넣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쓰는 사람하고 쓰는 빈도가 되게 높은데 아주 높지만 외국인한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응용 패턴으로 넣었습니다. làm sao. 자, 어떻게 하고 어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어떻게 하니라는 의미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ăn làm sao 아까 ăn thế nao라고 나왔죠. 어떻게 먹니? 똑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먹어요? ăn làm sao? ăn làm sao? 하고 그 밑에 거는 đăng ký 등록하다, 신청하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자, 어떻게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đăng ký làm sao? 어떻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동사예요. 동사 플러스 làm sao? 어떻게 하니? 어떻게 뭐뭐 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làm 왜 괄호에 들어가 있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이 표현의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하면 람이라는 말이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때는 람 생략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해서 점점 없는 것처럼 생략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ăn sao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완전히 ăn sao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했지만 아주 빨리 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đâu 하고 ở đâu 라는 패턴인데요. 어디에, 어디에서 라고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디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은 đâu 밖에 없어요. đâu 밖에 없지만 ở đâu 라고 하시면 어디랑 발음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ở đâu 를 어디로 착각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는 사실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에나 에서 에 있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더우는 자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디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어디에나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라 뭐뭐이다. 어디니? 라 đâu 어디예요? 그죠? 어떤 장소. 이 호텔은 어디예요? 라고 하듯이 자, 그 주어가 나와 있어요. 명사 하고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때 쓰셔도 돼요. 어디에 있어요? 되겠죠? 근데 안 쓰시면 그냥 어디예요? 정도 되겠습니다. 명사 플러스 đâu 뭐가 어디에 있니? 라고 되겠습니다. 그때 어라우는 뭐뭐에 있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내 지갑은 어디 있지? 라고 하실 때 뭐 명사 플러스 어로 이 구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어로 어디에서 되겠습니다. 그때는 에서의 역할을 하는 뭐 조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어떤 행동을 어디에서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đây là đâu? đây là đâu? 첫 번째 구조죠. 여기는 여기는 어디니? 그렇죠? 어디니?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민호 ở đâu? 명사 플러스 ở đâu 죠. 민호 씨가 어디에 있어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민호 씨는 어디에 있어요? anh sống ở đâu? 살다 동사죠. 살다. 당신 뭐죠?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빠는, 형은 또는 당신은 어디에서 그렇죠? 어디에서 사시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라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어라와 같이 쓰면 그리고 그 앞에 명사가 나오면 어디에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앞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니?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anh ở đâu? anh ở đâu? 상대방 할 때 물어봤어요.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ở đâu? 그럼 뭐 어떤 구조죠? 무슨 구조죠? 그냥 당신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되겠죠. 형은, 오빠는 어디에 있어요? tôi ở gần đây. tôi ở gần đây. 자, 여기는 사실 이거는 조사예요. 조사예요. 의문사가 아니라 조사예요. 의문사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넣으실 때 조사를 빼시면 안 되고 그냥 의문사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답변 넣었어요. gần đây. 저는 에 있다. gần đây. 이 근처라는 뜻입니다. 이 근처. 이 근처에 있어요. 자, 그때 어의 의미는 뭐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còn chị. 당신은요, 누나는요, 뭐 언니는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그냥 건 플러스 인칭 대명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tôi ở 강남. 그쵸? 똑같은 구조인데 주어하고 근데 위치만 달라졌죠. 강남에 있어요. 저는. 응용 패턴에서는요. đi, đến, ở, đâ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기호가 나와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자, 같이 쓰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죠. 어디에 가니, 어디에 오니, 어디에 사니라는 의미 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구조를 사용하실 때 한국어 방식으로 그냥 어디에 라고 생각하시면 어는 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가니? 라고 쓸 때 리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틀린 문법이거든요. 즉 여기 이 세 단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đâu 넣어주시고요. anh đi đâu? anh đi đâu? 당신은, 오빠는, 형은 어디? 어디에 가니?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그때 에가 안 나와 있어요. 자, 답변 tôi đến Việt Nam. 이 질문의 답변이거든요. tôi đến Việt Nam. 저는 베트남에 왔어요. 아니면 베트남에 와 있어요. 질문은 어떤 사람이 전화했어요. 어디에 갔어요? 그렇죠? anh đi đâu? 어디에 가요? 나는 베트남에 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đến 오다, 도착하다 이렇게 사용하실 때도 에라는 조사가 없어요. chỉ ở đâu, ở 플러스 đâu 이면 어디에 있니, 어디에 사니라는 의미도 있어요. chỉ ở đâu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사는 곳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맥락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khi nào, 언제라는 뜻입니다. 언제. 근데 언제는 베트남어에서 khi now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먼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거의 모든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 바로 khi now입니다. 자, 뭐뭐가 이다, 그쵸? là khi nào. 예를 들어서 생일은 언제이니, 언제예요? 그때 이 구조입니다. 아니면 khi nào 플러스 동사 언제 이 행동을 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패턴 연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sinh nhật 명사죠. 뭐뭐 아까 이 기호를 대신해준 표현입니다. sinh nhật 생일입니다. 생일 이다 이니 질문이니까 khi nào 언제 생일은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khi nào ăn khi nào 플러스 동사죠. 언제 먹어요? 언제 먹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언제 먹을까요? 로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khi nào xem phim 자, 똑같은 동사인데요. 똑같이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또 플러스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언제 영화를 보니 작은 동사만 나와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확장해요. 목적어까지 나오는 질문으로 khi nào anh đi Việt Nam 좀 더 복잡해졌죠. 주어도 나와 있어요. 자, khi nào 맨 앞에 나오고요. 언제 당신 상대방 오빠 형 đi 가다 베트남 베트남에 언제 베트남에 가니 오빠는 형은 한국어를 할 때 생략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주어 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khi nào anh tan ca khi nào anh tan ca 언제 당신 그죠 오빠는 형은 딴까 퇴근한다는 뜻입니다. 딴까 언제 퇴근해요? lát nữa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lát nữa 조금 있다가 khi nào 언제 em về nhà 너는 당신은 좀 더 나는 오빠고 상대방은 좀 더 동생 같은 사람이나 아내 같은 사람이죠. về nh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집에 nhà 집. 근데 본인의 집에 들어가다라고 해야 될 경우에도 ve라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가다,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의 집에 갈 경우에는 왜 안 써요? 자, em chưa biết, 주어하고 chưa bit은 사실은 아직, 주어는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동사, 이거는 다른 과거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표현은 그냥 하나로 아직 모르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응용 패턴인데요. 여기는 또 다른 언제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 또 다른 표현인데요. bao giờ 라고 합니다. bao giờ. 자,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도 조금 달라요. 똑같은 언제라는 뜻이지만 시제가 달라져요. 시제가 달라지죠. bao giờ 주어 동사 뒤에 나타나면 또는 문장 끝에 나타나면 했니?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근데 bao giờ 맨 앞에 나오면 시제는 미래죠. 그럼 언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Anh đi Việt Nam bao giờ? Anh đi Việt Nam bao giờ? 자, 주어죠. 동사죠. 근데 여기는 목적지까지 나와 있어요. 자, 당신은 베트남에 갔다. 자, 언제 갔어요? 그렇죠. 베트남에 언제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대로 똑같은 구조인데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언제 베트남에 가실 거예요? 언제 베트남에 갈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바우저이지만 언제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표현은 다음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